자, 이제 3부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3부까지도 뭐 하더라도 못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한번 리더들을 위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인으로서 역사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역사적 소양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한국인의 DNA를 회복하라 마지막 세 번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여러분들 2부까지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총독부가 1920년부터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서 당군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의 현실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한국인의 약 40% 이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약 40%가 당군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당군 조선은 없었다, 신하다라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떠난 지가 벌써 70여 년이 넘었는데 그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역사 속에서 당군을 부정하고 가는 숫자가 많아집니다. 독특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 보면요. 그리고 배달민족이라고 하는데 배달민족이 뭔지도 그것을 잃어버린 민족으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배만 부르고 돈만 많으면 됩니까? 그 나라는 영원히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전쟁이 없다고요? 반드시 전쟁은 앞으로 또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 중국과 일본의 어떻습니까? 중국, 일본, 미국의 문제, 러시아의 문제 반드시 전쟁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평화를 생각한다면 전쟁을 어떻습니까? 준비하라고 나오잖아요. 역사의 교훈은 절대로 약자가 어떻습니까? 돌이키면 그 순간에 없습니다. 여러분 티벳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중국보다 더 강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티벳이라는 나라가 중국보다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1950년 모택동이 바로 어떻습니까? 티벳은 중국의 일부다. 역사의 일부다라는 걸 선언하고 난 뒤에 바로 침략해가지고 티벳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벳은 지금 어때요? 중국으로 넘어갔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사가 중국사의 일부다 발언은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자, 일본인들이 이제 한국사에서 당군을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930년에 3일이라는 것, 배달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간판을 철거하는 내용이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즉 한국인들이 3.1절을 만들고 3.1절 1919년 3.1절 지냈기 때문에 3이라는 용어, 배달이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가면 무조건 간판이고 다 철수하게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아예 용어를 쓰지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1928년 경성지방법원 문서를 보니까 소년용 출판물에 뭐가 들어간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국 역사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면서 배달민족, 배달이라는 거, 환웅, 배달, 환웅, 4천년 역사, 무궁화 이런 용어는 책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그 책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1928년 조선총독부에 어떻습니까? 경성지방법 문서를 본다면 어때요? 한국인들이 어디에? 한국인들 책에 소년들부터 책에 뭡니까? 자, 당군을 없앴고 보면요. 당군을 아예 못 쓰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고 그다음 배달을 못 쓰게 하고 환웅을 못 쓰게 하고 4천년이라는 역사를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몽화라는 용어도 못 쓰게 만듭니다. 이것이 경성지방문서에 있는 것을 제가 최초로 찾아내 가지고 역사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어린이들 머릿속에서 100년 전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 머릿속에서 배달이란 말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분도 지워지고 배달도 지워지고 환웅도 지워지고 4천년 역사라는 역사의식도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주가 옛날에 우리나라 영토다라는 그런 내용도 어떻습니까? 출판 불허가를 때립니다. 1928년 조선총독부에서 한국의 역사는 만주로 넘어갈 수 없게끔 법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제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저 양반 말이 맞느냐? 당군도 신하라는데 끝까지 저 양반 이상한 소리 하느냐? 유사사학 소리 하느냐?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던 친일파라고도 욕까지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요.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친일파라고 지금 욕을 얻어먹습니다. 최남선이라든지 이화라든지 많잖아요. 보면요. 자, 이런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참여한 인물 중에 윤영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는데 자, 이 양반도 일본에서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준다니까 좋다고 참여했는데 문제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선사 편수회가 조선사를 쓰면서 당군의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당군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남선이 항의를 합니다. 왜 당군을 빼냐고. 근데 조선총독부에서 절대로 당군을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에서 당군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2만, 중국의 한사건부터 너희들 조선은 출발했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못을 박아버리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던 윤영구라는 양반이 일본이 그렇게 역사책을 만드는 거 보고 꼭지가 들어가지고 어때요? 1939년 자기 고향 땅으로 와가지고 자기 제자 서계수라는 사람하고 역사책을 다시 씁니다. 자, 이게 나옵니다. 1939년에 썼는데 그게 뭐냐? 조선세가보라는 책을 쓰는데요. 1939년 조선세가보라는 사람을 책을 서계수라는 자기 제자와 더불어 이 책을 쓰는데 여기에 무엇을 박혀 놓느냐? 미치고 환장하는 내용을 넣습니다. 뭐냐? 보시기 바랍니다. 뭘 내용을 나오냐? 당군이 47분인데 당군의 47분 조남을 싹 다 잡아놓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당군이 고열가 당군이라고 기록까지 47번째 당군이 고열가 당군, 첫대 당군, 당군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47분의 당군 이름과 업적을 1939년에 조선세가부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러분들 충격적이죠? 자료가 없었다고요? 당군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고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고조선을 증명을 못한다고요? 그런 개소리를 지금도 믿습니까 여러분들? 조선사 편수에 우리 역사를 왜곡한 조선사 편수에 어떻습니까? 참여한 인물이 역사의 분내에 쪄들어가지고 고향 땅에 와서 1939년 쓴 역사책 조선세가보에는 당군 47분의 이름과 치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데도 당군 신화라는 말이 입에 나옵니까? 당군이 47분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역사 기록에 한 분 한 분 업적이 다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이 책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냥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이 쫙 나옵니다. 왕자 아들 이름이 누군지 싹 다 기록이 나옵니다. 47분에 대한 기록이. 자, 이런데도 당군 신화다. 당군이 없었다 역사에. 이러면 어때요? 미치고 진짜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고열가 당군에 대한 기록을 저렇게 남겨놨습니다. 고열가 당군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당군직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지고 수행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신이 되었다는 그 내용이 바로 불교의 산신각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분들 많죠? 절에 산신각 주인공 그 산신이 그 산의 산신이 아닙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그 산신의 주인공이 마지막 당군 할아버지였어요. 고열가 당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가 우리나라 국조잖아요. 나라를 세운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위치에 정각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절에 가보시면 스님들이 알든 모르든 어떻습니까? 바로 산신각을 제일 높은 위치에 짓습니다. 그러지 않고 제일 낮은 위치에 지었다. 그건 땡중입니다. 땡중. 그래도 뭐 그런 걸 알든 모르든 어떻습니까? 역사의 전통을 안다면 어때요? 불교의 원래 대웅전은 누굽니까? 환웅천왕을 모시던 사당이 대웅전이에요. 스카모니를 모시던 사당이 아니라 그 웅자가 대웅의 웅자가 바로 어떻습니까? 환웅의 웅자입니다. 자, 그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자, 환웅을 모시던 사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웅전이었고 산신은 누구를 모셨다? 바로 국조 당군 할아버지 마지막 고열가 당군을 모시던 사당이 산신각이었다. 그래서 그 산신각을 어떠세요? 가장 높은 위치에 이렇게 항상 정각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의 불교사의 미스터리입니다. 스님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스님들이 그 역사 공부하는 스님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 진실의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고대방이라는 1924년에 강효석이 어떻습니까? 강효석 씨가 쓴 책을 보시면 돼요. 당군 보십시오. 당군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당군이 몇 번 나왔다? 당군이 전세 몇 대요? 47여 년이다. 뭡니까? 보면 세대를 몇 대면요? 당군이 47분의 세를 지냈다. 나오죠? 1924년 자료에 나옵니다. 그러면 당군이 47분이라는 기록이 여기밖에 없느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당군이 47분이라면 또 환당국에 미친 저 환빠놈들이 주장하는 거다. 환빠나 규원사업 놈들이 당군이 47분이라는 저 후황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인터넷에 글 올리는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대가리를 본으로 달고 다니는 놈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동사강 민족정사, 배달민족정사, 조선세락, 해동춘추, 조선세호보, 조선세가보, 환당국의 규원사, 국무추사, 김해김씨, 문헌보, 정고대방, 단춘야사, 동국역대개통 수많은 책에 당군이 47분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당군이 신하고 공과 호랑이 이야기를 짓거릴 놈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모두 함께 회장님이 고조선사를 강조를 하신다는데 왜 강조하는지를 여러분들 이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이 이 역사 정체성을 잡지 못하면 어때요? 한국인들이 아니고 돈에 찌든 사람입니다. 돈만 알라고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업은 절대로 가치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에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 자 누굽니까 보면 이시영 부통령이 이런 말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1939년 우리의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알아서나 일본 문헌에서 찾게 되지 않기를 만들어주자. 우리 역사는 우리 역사를 우리 손으로 쓰자. 써가지고 후손들을 가르치자. 이게 1936년에 나오는 내용인데 광복 후에 이분들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역사는 우리의 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서 쓰여진 조선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70년간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동북공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임나일본부를 생성시켜 줄 수 있는 임나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왜 독립운동가들의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바로 이분들이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놨는데 강복 후에 우리는 이분들을 지금까지도 대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당국대회를 만들 때 같이 참여했던 산훈 장도빈 선생은 이런 말했습니다. 무전 10월 3일에 당군께서 어떻습니까? 임금이 돼가지고 당군의 하백의 딸 비서갑을 왕으로 취하고 태자 불을 낳았다. 당군이 다른 아들 부여를 봉하였다. 아들 당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동강치로 1926년 기록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당군의 아들이 여러 명이다. 여러분들 기록에 다 나오죠? 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42년 3.1조 선언문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착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중요한 거 아니냐?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1919년도 3.1절 운동하면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건립이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3.1절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건립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헌법의 내용이에요. 더 중요한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 여러분들 국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부르지만도 서류에는 어때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 말 듣고 찾아보십시오. 아마 감탄할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닙니다. 강복되기 이전에도 대한민국을 썼고 강복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그대로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정부 수립을 하면서 밑에다가 대한민국 30년인가 대한민국 민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절대로 이야기 안 하죠. 정치인들은 어때요? 우리 국민들을 가지고 놀라는 놈들은 그런 놈들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아는 분들은 어때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하는 분들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역사의 전통을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두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걸 하면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혼함을 싸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또 국민들을 분열하게 해가지고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어떻습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을 시킵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정확하게 머리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언문에 1942년에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고조선이 아니라 황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당군, 부여 쭉 해가 어디까지요? 대한민국까지 국가의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개정되었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1942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사군이 나옵니까? 이만조선이 나옵니까? 임나가 나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든 대한민국의 어떻습니까? 전신이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의 역사맥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강복 후에 이것을 깡그리 부정하고 당군도 부정하고 중국인 이만을 넣고 중국의 한사군을 넣어가지고 대한민국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고 이렇게 가르친 놈들 그 놈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가르친다고 앉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보실 겁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하는 놈들이 우리나라 학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의 혁명을 이어가지고 이걸 부정하고 자기들이 만든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를 한국사로 가르쳐가 우리 국민들을 70년간 세뇌를 시키는데 그 역사를 지금도 배워야 됩니까? 선물이 동북공정인데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고 중국에서 주장해버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그렇게 결론이 드러났는데 그런 역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제중국 한국 독립당에서 선언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보겠습니다. 황국에서 고조선이 아니라 황국에서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여러분들 단 한 차례의 단절됨이 없었다. 우리의 국맥은 한국의 역사의 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1936년에 한국 독립단의 선언입니다. 언제 이만한테 뺏기고 언제한테 한사군한테 우리나라 역사 뺏겼습니까? 언제 외한테 뺏기가 임나가 설치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주 중요한 자료 진짜 천억을 줘도 어떻습니까? 들을 수 없는 오늘 여러분들 자료를 여러분들 얻었습니다. 그동안 당군에 대해서 상고대에서 희미한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의식을 잡으십시오. 대한민국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역사의 맥락을 정확하게 잡고 우리 후손들이 이 역사를 배워주기를 원했는데 강복우에 이분들은 다 제거되고 어떻습니까? 누가?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7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배했습니다. 결국은 동북공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 독립운동가들이 잡아놓은 우리 역사를 배우시오. 황국, 신시, 배달,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쭉 해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까지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국맥입니다. 이것을 독립운동가들이 잡아놨는데 이거 싹 무시가 어때요? 이만조선 한사군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라는 인물들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뭡니까? 해모수의 아들이 고주몽이라고 이렇게 드라마까지 나오죠. 여러분들 해모수의 4대 손이 고주몽입니다. 해모수의 와이프가 유아부인이 아닙니다. 유아부인은 고주몽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해모수의 어떻습니까? 며느리의 며느리가 그 기입니다. 근데 해모수하고 유아부인하고 사랑을 나눠가지고 고종을 낳았다 이래 해버리면 이거는 반인륜적인 반천륜적입니다. 어떻게 저 고조 할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저 밑에 며느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고주몽을 낳습니까? 그런 역사를 가르치는 놈들이 역사가들입니까? 여러분들 삼국유사 삼국사기 다 보십시오. 해모수의 와이프가 유아부인 아닙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참 여러 가지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걸 그렇게 끼 맞췄어. 해모수의 와이프가 유아부인이라고 고주몽의 어머니라고. 어떻게 그런 천륜을 어긋나게 하나 어떻습니까? 저 며느리의 며느리를 어떻게 어떻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더 이상 말하면 욕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박익거세가 누굽니까 보면 나중에 바로 북부에 뭐죠 보면요 5번째 당군입니까? 뭐 고두막한에 어떻습니까? 고두막한의 외손자가 박익거세인데 이 역사 지워지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 박익거세는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이런 개소리라고 잡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난생설화로서 중요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쓰는 그런 내용이지만 실제 역사는 어때요? 박익거세는 여러분들 북부의 황실의 계보입니다. 박씨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씨들 우리나라 박씨들이 대부분 박익거세예요. 성이 뭐 밀양박씨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박씨들은 전부 다 박익거세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은 어때요? 이분들은 반드시 북부 여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박씨들의 뿌리가 바로 북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김수로왕은 어때요? 보면요 바로 훈족 훈족의 역사를 배워야 되고 그죠? 그래야 김해 김씨 경주 김씨의 역사를 알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칩니까? 족보에서도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알로 다 만들어놨는데 괴짝을 만들어놓고.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단곡이라든지 우리 역사 바로잡는 책이 많으니까요. 반드시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이거 이 책이 앞에서 설명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학자들하고 어떻습니까?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신학에 연구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덕일 소장님하고 쓴 책이 바로 한당옥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 이 책을 요번에 냈습니다. 여러분들 한당옥의 이 책을 한당옥이가 못 믿겠다 하는 양반들은 이 책을 먼저 읽고 이 책을 먼저 보고 한당옥에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한당옥이를 어떻게 연구했는지가 다 드러나고요. 북한에서 어떻게 한당옥이를 연구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저는 거기서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역사관을 이 책에서 조명해놨습니다. 이 참고로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신채호 선생은 자 나라가 아무리 뭐 배부르고 튼튼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은 한번 망하면 더 재생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까? 제 나라 말하고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다 없어지죠. 유대인들이 왜 살아남았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다가도 이스라엘을 건국한 역사 건국사를 보십시오. 왜 살아남았습니까? 그렇게 2000년간 떠돌아다니면서도 없습니까? 자기 나라 역사, 언어하고 역사책, 구약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가르쳤고 또 뭐죠? 그들의 조상의 지혜가 담겨있던 탈무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전 세계의 경제권을 다 지배하고 전 세계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인들과 유대인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그거와 비교해 보시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자기들 역사책 구약을 교육하고 있고 자기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배부르다고 역사를 선택감으로 돌렸고 역사를 배울 필요 없다고 지금 내팽개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당군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자, 역사는 한번 역사를 잃은 민족은 절대로 역사에서 재생을 못하고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자, 안창호 선생이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이분들 모습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분이 안중근 의사고 이분이 유관순 누나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고통으로 어떻습니까? 항상 심하게 고통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입을 다물인 침울한 모습이었는데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또 나오는데 보면요. 유관순 누나는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얼굴이 부었죠. 어떤 사람은 저 유관순이 가짜다 합니다. 근데 얼굴에 전문 학자가 뭐랬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양반 유관순이 어떻습니까? 그 골상을 보니까 왜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오느냐? 맞아가지고 너무나 구타를 많이 당해가지고 얼굴이 부어서 사진이 그리 찍혔다고 이게 삐뚤어졌다고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유관순이 가짜라고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일제가 유관순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사지를 잘라 죽였습니다. 끝까지 어떻습니까? 굴복을 하니까 사지를 다 잘라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때 독립운동가라면 그거 하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했던 저 일을 대의명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유관순 누나처럼 사지가 잘려가면서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처럼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항고를 하지 마라. 그거는 치욕이다. 그냥 죽는 것이 네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축구를 했잖아요. 안중근 의사. 위에도 어떻습니까? 일본 놈들이 못 찾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너무나 강력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 놨습니다. 왜 이분들이 만들어놓은 역사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우지 않으려 할까요? 왜 그 역사를 부정하려 합니까? 왜 유사사기라고 당군의 신하라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글을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역사학자들 이분들이 만든 대한민국 이분들의 역사관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치우치랑이 어떻습니까? 기념주화입니다. 기념주화. 반도를 치우치랑 아시죠? 붉은 악마입니다. 지금 치우치랑이 우리나라 인간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또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책을 내가지고 중국이 이번에 동북공정하면서 치우가 중국의 조상이라 해가지고 아예 가져갔습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전생에 저 떼놈인 것 같아요. 떼놈들이 전생에 떼놈들이 태어나가지고 학자로 커가지고 치우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중국이 치우치랑을 붉은 악마 치우치랑을 중국인으로 요번에 다 산동성의 동의박물관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조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 김구 선생은 여러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홍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강력한 나라 너무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당군의 홍인간이다. 여러분들 홍인간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홍인간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어때요? 세계를 전부 다 하나로 묶게 만들 수 있는 사상이 홍인간입니다. 자, 김구 선생도 이것을 원했고요. 자, 문교부에서도 뭡니까? 홍인간이라는 것은 뭘 했느냐? 1958년에 인류 공영이다. 인류와 함께 잘 된다는 거. 이런 가치가 대한민국 사상에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놀드 토인비. 21세기가 세계가 하나 되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일 거고 핵심은 한국의 홍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안 싸우고 인류가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아놀드 토인비 선생은 이야기했고요. 게오르게 신부, 25시를 지은 게오르게 신부님은 어떻습니까?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세계를 하나로 서로 어떻습니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로 돼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사상은 한국의 홍인간 사상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치를 서양의 신부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교수들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이분이 이만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홍인간을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자, 세계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은 홍인간 가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을 안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은 나서가지고 홍인간이 말이 어렵다. 삭제하자. 이렇게 이 꼬라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시스템만 만들면 어떻습니까? 한국인들에게 노벨상은 아주 장난감처럼 넘겨질 거고요. 모든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아마 이 홍인간 사상을 배워가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BTS가 유엔에 가서 강의할 때 김재준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를 너 자신부터 사랑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 BTS의 선한 영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느 사상하고 결부됩니까? 홍인간입니다. 홍인간 사상을 나중에 환단고기 가지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너부터 나 자신부터 진리의 인간 빛이 되어야 된다.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이거 나와요. 우리 너 역사 사상에. 그러면서 그 영향력으로 전 세계를 그런 세계로 만들어라. 이게 원래 우리의 홍인간 사상. BTS가 외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홍인간을 지금 국사책에 홍인간이 다 삭제됐습니다. 거의 다 이제 삭제 처리 다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거꾸로 역사가 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자, 홍인간 이념을 기성하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께 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홍인간 정신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에 찌든 인간, 돈에 찌든 인간이 아니라 진짜 철학을 가진 인간으로서 모든 일에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잘 돼가지고 세계로 진출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속에서 당신이 호흡할 때 당신이 누군지를 잊지 말라는 거. 그렇다면 어때요? 초지일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1, 2, 3부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치관 형성과 여러분들 목표라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유익한 그런 역사로서 접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체성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에게 내면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 2, 3부 여러분들 역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